여러분 지금 집 콘센트 한번 보세요. 220V 전기가 그냥 들어오는 것 같지만 그 뒤엔 변압기라는 괴물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이 변압기를 놓고 완전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트럼프가 한국산 변압기에 20% 관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국 기업들 망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예요. 미국 기업들이 줄 서서 관세는 우리가 낼게 제발 물건만 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률 27.6%를 찍었어요. 일반적인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10에서 15% 수준인데 변압기 회사가 27%를 넘긴 겁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걸까요? 지금 미국에선 두 가지 재앙이 동시에 터졌어요. 첫째, AI 데이터 센터가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챗 GPT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 일반 구글 검색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소비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수배에서 10배까지도 추정하고 있죠. 메타가 오하이오에 짓는 프로메테우스 데이터 센터 하나가 원자력 발전소 1기 출력이랑 똑같습니다. 100만 가구가 쓸 전기를 혼자 빨아먹는 거예요. 둘째, 미국 전력망이 30년 넘었어요. 1990년대 빛나진 테러 시절에 깔아놓은 전선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버지니아주만 봐도 데이터 센터 들어서니까 전기요금이 1년 만에 15% 뛰었어요. 조지아주는 필요한 전력 수요를 17배나 늘려잡았다고 합니다. 전력을 만드는 건 그래도 어떻게든 해요. 문제는 만든 전력을 어떻게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보내느냐입니다. 그게 바로 변압기 역할이에요. 발전소에서 나올 땐 2만 볼트, 3만 볼트인데 이걸 220볼트로 낮춰서 집에 보내는 거죠. 그냥 전압만 바꾸는 거 아니냐고요? HD 현대 일렉트릭이 만드는 765kV급 초고압 변압기는 76만 5천 볼트를 다룹니다. 번개 수준이에요. 이걸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고 안전하게 돌려야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변압기 숙련 인력 양성하는데 10년 걸립니다. 의사 만드는 것보다 오래 걸려요. 전기 이론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재료공학, 연력학, 유체역학 다 알아야 해요. 변압기 안에 절연유라는 특수 기름이 들어가는데 이게 제대로 안 순환하면 폭발합니다. 그리고 변압기는 하나하나가 수십억 원짜리 주문 제작품이에요. 고객마다 사양이 다 달라서 교과서엔 안 나오는 노하우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공급 부족률이 30%예요. 수요가 100이면 공급은 70밖에 안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을 통째로 배제했다는 거예요. 안보 때문에 중국한테 전력망을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남았을까요? 한국밖에 없어요. 유럽 업체들도 있긴 한데 독일 시멘스나 스위스 ABB는 주문하면 3, 4년 기다려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1, 2년 안에 납품합니다. 그럼 미국이 자체 생산 능력 키우면 되는 거 아니냐?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트럼프가 그거 하려고 관세 때린 겁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안 맞아요. 변압기 공장 짓는데 2, 3년, 인력 양성 10년, 생산 안정화 2, 3년, 최소 15년 걸립니다. 그 사이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는 AI 경쟁에서 질 수 없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뭘까요? 관세? 얼마든지 낼게. 일단 변압기만 달라. 이게 지금 미국 시장의 현실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돈 벌고 있는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HD 현대 일렉트릭 2025년 매출 4조 795억 원, 영업이익 9,953억 원이에요. 영업이익률 24.4%입니다. 4분기만 따지면 27.6%까지 튀었고요. 효성중공업은 중공업 부문 영업이익률이 20.2%예요. 2024년 4분기엔 10.4%였는데 1년 만에 2배가 된 겁니다. LS일렉트릭은 수주잔고가 5조 1,0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5% 급증했어요. 세 회사 수주잔고 다 합치면 27조 원입니다. 세 회사 연간 매출 합쳐봐야 약 10조 원인데 27조 원 수주잔고면 2.7년치 일감이 이미 확보된 겁니다. 2028년까지는 일할 게 쌓여 있다는 뜻이죠. 그럼 관세가 오르면 한국 기업들이 손해보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득입니다. 미국 고객사들이 관세를 떠안고 있어요. HD 현대 일렉트릭이 초고압 변압기 한 대를 1억 원에 팔았다고 칩시다. 20% 관세 붙으면 최종 가격 1억 2천만 원이죠. 정상이라면 한국 기업이 2천만 원 할인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 고객사가 1억 2천만 원 다 내고 살게 라고 해요. 심지어 어떤 계약은 관세가 30%로 오르든 40%로 오르든 우리가 다 부담할게래요.
HD 현대일렉트릭이 컨퍼런스 콜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2026년부터 일부 고객사와 관세 100% 보전 계약 추진 중이래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구글이 1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 데 쓰는 돈이 2조 7천억 원이에요. 이게 2년 늦어지면 못 버는 매출이 하루에 수백억 원씩 날아갑니다. 변압기 하나에 2천만 원 더 주는 게 뭐가 아까워요? 오히려 싸게 먹히는 거죠. 한국 기업들의 전략은 더 영리합니다. 지금 미국 현지 공장 증설에 올인하고 있어요. 효성중공업은 멤피스 공장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고 2028년까지 추가 투자합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엘라바마 공장 증설에 2027년까지 1,000억 원 추가 투입해요. LS 일렉트릭은 2030년까지 3,500억 원 투자하고요. 왜 이렇게 할까요? 관세 장벽 안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면 관세 안 붙으니까요. 메이드 인 USA 딱지 붙이면 트럼프도 눈치 안 보고요. 효성중공업은 미국 765kV 초고압 변압기 시장에서 누적 설치 물량 기준 50%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어요. 시장 점유율 1위죠. 미국 전역 송전망에 효성 변압기가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유지 보수는 누가 할까요? 교체 부품은 누구한테 살까요? 효성입니다. 생태계 선점 효과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엔 어두운 이면도 있어요. 버지니아주 전기요금이 1년 만에 15% 뛰었다고 했죠. 메릴랜드주 서부 가정은 한 달에 2만 5천 원씩 전기요금이 추가로 나갑니다. PJM이라는 전력망이 있는데 일리노이주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까지 6,500만 명에게 전력을 공급해요. 이 전력망의 전력 확보 비용이 메가와트당 269.92달러예요. 작년엔 28.92달러였습니다. 10배 뛴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총 전력 확보 비용 중 데이터 센터 수요가 63%를 차지한대요. 데이터 센터 때문에 일반 가정 전기요금이 오르는 겁니다. 카네기 면원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2030년까지 미국 평균 전기요금이 8% 증가할 수 있대요. 버지니아 같은 고수요 지역에선 25% 넘을 수 있다고요. 조지아주 의회에서는 데이터 센터 유치 보조금 중단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어요. 우리 주민 전기요금만 올리고 빅테크만 이득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이 데이터 센터 줄이면 되는 거 아닌가? 절대 불가능해요. AI 경쟁에서 지면 패권국 지위를 잃습니다. 중국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모두 초대형 AI 모델 개발하고 있어요. 미국이 전기요금 오르니까 데이터 센터 그만 짓자고 하면 5년 후엔 AI 기술을 중국이 장악합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미국 우선주의를 외쳐도 AI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전기요금이 오르든 말든 데이터 센터는 계속 지어야 해요. 결국 변압기 수요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늘어날 거고요. 국제에너지기구 전망에 따르면 2026년 배전기기 시장 규모가 259조 원이래요. 한국 국가 예산이 677조 원인데 그 절반에 가까운 시장이 전 세계에서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경기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적 성장이에요. 딜로이트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2035년까지 5배 증가해서 176기가와트에 이를 거래요. 원자력 발전소 176기 출력이랑 같습니다. 노후 전력망 교체도 피할 수 없는 숙제고요. 재생에너지 확대도 변압기 수요를 늘립니다. 태양광, 풍력은 발전량이 불규칙하니까 전력망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더 많은 변압기가 필요해요. 증권가 분석 보면 2034년까지 고전압 변압기 시장이 2배 이상 성장할 거래요. 한국 기업들은 2030년까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지속될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표준을 만들고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트럼프가 한국산 변압기에 20% 관세를 때렸어요. 정상이라면 한국 기업들이 타격 입어야 했죠.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AI 데이터 센터 폭증과 노후 전력망 교체라는 두 가지 파도를 동시에 맞고 있고요. 한국 기업들은 기술력, 인력, 레커런스, 자본이라는 네 가지 진입장벽으로 해자를 만들어 놨어요.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올 수 없는 구조죠. 그 결과 미국 고객사들이 관세를 떠안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세 회사는 2025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영업이익률이 20%를 넘었어요. 수주잔고는 27조 원이 쌓여 있고요. 이들은 미국 현지 공장 증설에 수천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관세 장벽 안쪽으로 들어가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전략이죠. 2030년까지는 이 호황이 계속될 겁니다. 이게 관세 역설입니다. 관세가 미국 기업을 보호한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잘못된 정책이 한국 기업 독점을 강화시켜 준 거예요. 오늘 밤 집에 들어가서 벽에 붙은 콘센트 한번 봐주세요. 그 뒤엔 거대한 변압기가 있고 그 변압기 중 상당수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땅에서 한국산 변압기가 설치되고 있어요. AI 시대를 떠받치는 기둥으로요. 관세 폭탄이 한국 기업 무너뜨릴 거라는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오히려 한국 기업들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잡한 경제의 숲에서 길을 찾아드리는 오늘 또 경제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